우리 입속에 있는 혈안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나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고 반대로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싸움과 불화를 가져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혀를 다스려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장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 이복자 부지런한 새들 인사하는 소리 창문 열어 맑은 공기 훌쩍 들이마시고 귀 기울이면 기분 좋은 새소리 들린다. 깍지 끼고 기지개 켜고 눈 크게 뜨면 다리 쭉쭉 뻗고 두 팔 쭉쭉쭉 펴라고 싱그러운 나무들 외치는 소리 들린다. 스스로 일어나 외치는 부지런한 소리들 일찍 일어나 받는 기분 좋은 선물이다. 아동문학가 이복자님의 동시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새소리 더 듣고 싶네요. 네. 네. 상쾌한데. 저녁이지만 새소리가 또 이렇게 상쾌할 수가요? 그럼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새소리 들으면. 맞아요. 아침의 기분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 기분은 사실 전 조금 찌뿌둥한 아침이었어요. 네. 왠지 요즘 바쁘게 돌아다녀서 그런가 네. 조금 힘들더라고요. 피곤하셨군요. 네. 저녁까지 기분 좋은 하루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기분에 업다운이 좀 있으셨나?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정아쌤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어나면 핸드폰을 사실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핸드폰 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물도 한 잔 마시고 뉴스를 조금 이렇게 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핸드폰이 너무 생활에 깊숙이 오다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우선은 누워서 한번 키고 뭐가 네. 있나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도 핸드폰 마지막으로 보고 불 끄고 그쵸.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또 핸드폰 확인하고. 네, 맞아요. 네. 무슨 메시지가 왔나 뭐가 왔나 좀 확인은 네.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현대인들은 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아쌤이 그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네네네 그러셨군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했지만 또 둘이 할 때랑 혼자 할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혼자 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심심해. 맞아요. 네, 같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네, 이제 안 빠질 거예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핸드폰을 보네요. 네,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 뉴스가 맞아요, 뭐 맞아요. 간밤에 뉴스가 어땠는지, 그렇죠. 또 예쁜
반려동물 그런 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 고양이를 보면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애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견들 그러니까요. 너무 예뻐요. 고양이들도 꾹꾹이. 네, 이 꾹꾹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꾹꾹이 받으면 기분 좋아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맞아요. 네, 요즘 아기들도 왜 이렇게 재밌어요? 맞아요. 애기들 평상시에 네. 잘 못 봐서 그나마 그런 영상으로라도 애기를 보면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 웃는 모습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하루.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까요? 좋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겐 정말 따스한 햇빛과도 같은 그런 웃음, 그렇죠. 또 적당한 바람과도 같은 그런 그런 양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필요하죠. 생활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동반세 주제는 해님과 바람 이야기. 네.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야죠. 네. 잘 맞죠. 그동안 외로웠다고요. 네. 네. 네, 오늘 해님과 바람 이야기로 따뜻한 기운을 채워볼까 합니다. 먼저 첫 곡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종택 작사, 김대현 작곡, 우리 어린이. 해를 보고 자라라 별을 보고 자라라 우리 어린이 하늘 보고 자라라 웃으면서 자라라 노래하며 자라라 우리 어린이 근심 없이 자라라 서로 돕고 자라라 싸움 말고 자라라 우리 어린이 근심 없이 자라라 하늘 보며 근심 없이 평화롭게 자라라 우리 어린이 착한 노래 불러라 이종택 작사, 김대현 작곡, 우리 어린이 노래 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처럼 우리 어린이들은 근심 없이 자라야 합니다. 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하늘 보고 자라라, 노래하며 자라라, 막 이렇게 네. 다 내용 가사들이 너무 맞아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고 싶고, 그죠? 네. 아이들 근심 걱정 없이 진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 보며 근심 없이 평화롭게. 그렇죠. 평화롭게. 네. 우리 어린이는 착한 노래 불러라. 네. 여기 착한 노래 부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네. 착한 노래 많이 부르셔야 합니다. 그럼요. 여기서 착한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요. 네, 정했어요. 동요입니다. 네, 딩동댕 맞췄습니다. 네. 네, 우리 옥천의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운동과 또 신여성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우리 정순철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우리 고운 노래를 많이 부르십시오. 그럼요. 네. 맞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착하고 고운 노래 많이 부르면 정말 우리들의 성품도 곱고 착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 애청자들께서는 모두 다 착하고 고운 분들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요. 네. 매주 동반세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정말 모두 좋고 착하고 이런 네. 분들 모두 고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와지고 착해졌잖아요. 그럼요. 원래 그러지 않았나요? 네, 더 착해졌잖아요. 그럼요. 네, 네. 동요는 힐링이고 행복이고 또 따뜻한 햇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동요 때문에 또 이렇게 그죠? 네, 동요로 맺은 동요로 인연. 또 동요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동만세에서 얼마나 많은 동요 보급을 하고 그럼요. 있는지 몰라요. 네,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요의 좋은 점을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저 동요의 좋은 점은 우선 제가 경험했을 때 네. 좀 심란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좀 많이 쌓이는 거 있을 때 제 이제 동만세 녹음을 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또 굉장히 마음이 어. 편안해지고 네. 해결이 안 됐어도 어쨌든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편안함. 그러면서 그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 네. 네, 그래서 동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마음이 들고 네, 그렇죠. 생각 정리가 되고. 네. 저는 동요의 좋은 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디피컬트해요. 네. 좋은 점이 한 10,000가지는 될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그럼요. 네, 한 많죠. 가지만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럼요. 네, 하늘만큼 동요가- 땅만큼 맞아요. 좋은데. 좋은 점은 진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손가락이 모자랐다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동요 많이 부르시고 또 들으시고 주변 분들께 많이 권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만세 첫 곡으로 우리 어린이 들으셨는데 이 작곡가 김대현 선생님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고 네. 또 더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네네네. 자전거가 자전거.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아하. 네, 이 자전거. 곡을 네, 작곡하신 네, 분이시군요. 오. 그리고 또 가곡도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많이 불려진 또 자장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우리 소프라노 유명하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심희 조심희 선생님도 이렇게 선생님이. 부르셨던 노래인데 오. 우리 아기 착한 아기 맞아요. 소록소록 잠들라 뭐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김대현의 자장가. 음. 이분은 1917년도 함경남도 서호진 출생이시랍니다. 오. 그리고 1985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분 역시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그쵸? 그렇죠.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럼요. 이런 왜냐하면 상황이 서양 돼서. 음악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먼저 들어왔기 먼저 들어왔으니까.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 그렇죠, 음악을 그렇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음악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일본에 그러네요.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 김대현 선생님은 1951년 피난 시절에 민속 설화의 기초를 둔 가극 콩쥐팥쥐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공연을 하셨대요. 곡 만드셔서. 그래서 민족 가극 창작의 기선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요만 쓰신 게 아니라 네. 가곡도 쓰시고 오페라타와 합창 또 관현악 중심으로 한 큰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많은 곡들을 남기셨군요. 네. 그리고 40여 편의 영화 음악을 또 작곡하셔서 영화 음악에도 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기독교인으로 귀의하셔가지고 성가곡도 작곡하셨는데요. 김대현 선생님의 곡들을 들으면 좀 정감 있고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의 성품도 그러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곡을 들어보면 그분의 상품도 약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멜로디 진행이라든지 네. 참 따뜻한 노래들이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들으실 곡도 아주 따뜻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해님과 바람 이야기에 맞게 네. 일단 해님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혜자 작사, 류정식 작곡, 해님 사랑, 꿈을 따는 아이들 노래입니다. 오늘은 괜히 모려나 바라본 창문가에는 햇님이 얼굴 내밀고 안녕하며 인사하네요.
안혜자 작사, 류정식 작곡, 해님 사랑, 꿈을 따는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햇님처럼 화사한 노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곡의 노랫말처럼 햇님은 골고루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님들이 그렇죠? 느낌이. 네, 그럼요. 네, 해님은 그런 따뜻함의 상징이잖아요. 네, 맞아요. 햇살도 골고루, 사랑도 골고루 그렇죠. 나눠주는 해님 덕분에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럼요. 해 없으면 큰일 나요. 맞아요. 네. 하늘에 해가 없다면 이런 동요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세상은 어찌 될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캐나다 산불 때문에 네, 그 연기로 꽉 차서 맞아요. 스모그가 꽉 찼을 때 햇빛이 이렇게 네. 비치지 않는 모습을 인터넷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해가 뜨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네, 사람들도 다 우울해지고 모든 생물체들이 아파져요. 네, 몸이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그 햇빛을 정도로. 골고루 받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식물들처럼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솝 우화 중에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지요. 그쵸, 있죠. 네,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뭐 이렇게 내기를 하는 내기를 그런 예죠. 합니다. 네. 네. 바람이 해님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기 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내기해 볼까? 바람은 승승장구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님도 그래 해보자. 해님과 바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주 센 바람으로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길 테야. 바람이 불자 나그네는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외투에 깃을 세우며 옷이 벗겨질세라 두 손으로 옷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아니 이래도 바람은 더욱 세게 바람을 불어댔어요. 나그네는 더 세찬 바람이 불자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외투의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해님은 바람아, 이제 그만 힘을 쓰렴. 내가 따뜻한 빛으로 외투를 벗겨볼 테니 지켜보지 않을래? 해님은 따뜻한 빛을 나그네에게 비추었습니다. 나그네는 아니 웬 날씨가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한 다음 아휴 이제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워졌네. 아휴 더워라. 하면서 땀을 닦더니 외투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해님은 바람에게 방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유 음악하고 딱 맞았네요. 이야기가. 그러게요. 아 이렇게 햇님이 네. 바람의 내기에서 결국 햇님이 이겼습니다. 네, 와 바람이 큰 소리 치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해님한테 졌네요. 네.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솝 우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따뜻함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사람의 마음에도 차가운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면 좋겠지요. 네, 다음 곡 드릴게요. 네. 이 곡은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수영 작사, 이은정 작곡, 해를 닮은 동그라미, 이재원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언제나 해를 졸졸 따라다니는 노란 동그라미 두둥실 해를 향해 그리운 마음길 쭉 자랐네. 동그란 마음 속에
언제나 해를 졸졸 따라다니는 노란 동그라미 두둥실 해를 향해 그리운 마음길 쭉 자랐네. 동그란 마음 속에 그리는 세상은 파란 하늘 거듭 따스한 사랑 담은 해를 닮아 조금씩 커져가네. 언제나 하늘 보며 희망 꿈꾸는 노란 해바라기 두둥실 해를 따라 나의 마음 노을져 자랐네. 해처럼 둥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마음도 동글동글 내뿜어 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도 동글동글 하잖아요. 네. 친구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고 또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기쁜 때도 같이 기뻐해주면 좋지만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힘이 돼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죠. 토닥토닥해주는 친구가. 힘내. 이렇게 그럼요, 하고. 진짜 친구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세상을 둥글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난 항상 둥글게 생각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있어요. 네. 또 어떤 것에 또 편향되거나 남에 대해 또 이해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진실을 진실의 그대로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난 점을 잘 또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요.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 피하십니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죠. 근데 너무 꽉 막힌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제시하고 하는데 끝끝내 본인의 고집을 한다고 하시면 대화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게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냥 누가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수긍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네. 너무 고집 있는 분들하고는 진짜 대화가 안 돼요. 그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나만 맞고 넌 틀렸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이야기가 안 소통이 돼요. 안 되고 단절이 됩니다. 그렇죠. 대화가. 그럼요. 저도 주변에서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참 저는 그냥 관계를 끊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꼭 그걸 끊어야지가 아니라 네. 그런 분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네. 조금씩 멀어지게 돼서 끝내는 그냥 그분하고의 단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되더라고요. 멀어지죠. 네, 맞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서. 네. 근데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그럼요. 없잖아요. 없죠. 네, 혹시 그냥- 나도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는. 네, 맞아요. 그러려니 이해를 하면서도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세거나 막 진실을 왜곡해서 보고 듣는 그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안타깝죠. 네. 결국엔 긍정의 힘이 부정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긍정이 부정을 이깁니다. 그럼요. 따뜻함이 차가움을 이겨요. 그럼요. 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네,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은 본인에게도 해롭고 주변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만약에 부정적인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다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동요를 많이 권해주세요. 네, 동요를 많이 들으시면 긍정의 힘을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또 노래 들을게요. 다음 노래는 바람이 좀 이야기가 네, 나오겠습니다. 햇님이 했으니까 이제 바람이. 네, 바람 이야기로 최신영 작사, 정보형 작곡, 바람이 하는 말, 손수민 노래입니다.
나가는 걸 남의 돌산에서 태어나 선과 삶 사이 떠돌고 산골짜기에서 지새다 여기까지 왔는데 쓰다듬어 줄 수 있겠니 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단다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단다 이니 내 모습이 들리니 내 목소리 최신영 작사, 정보형 작곡, 바람이 하는 말, 손수민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주제로 노래와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도 참 좋네요. 이 바람이 하는 말이 네.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차분하니 기분이 네. 좋아졌어요. 네, 이 정보영 선생님 노래가 또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라는 또 국악 동요가 있어요. 그거에 또 다르게 또 이 노래도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들면서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맞아요. 네, 아주 차분한 노래였습니다. 반짝반짝한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람이 하는 말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단다.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단다. 그러니 너만의 눈으로 마음껏 보고 들으렴. 노래가 주는 메시지를 보니까요. 저는 갑자기 정지영 시인의 호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호수 씨가. 네. 그렇죠.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네. 눈을 감으면 호수 전체가 보이죠. 그럼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또 다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세상이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따뜻한 이야기만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곡도 따뜻한 노래 듣겠습니다. 아까 바람은 좀 추웠는데 네. 이제 따뜻한 바람이에요. 네.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바람 친구, 손예림 노래입니다. 바람인 너무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바람 친구, 손예림 노래였습니다. 바람이 친구가 없어서 쓸쓸할까봐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곡이었어요. 네, 예뻐요. 네. 오늘 동반세에서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주제로 동요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 쓸쓸함이라는 것 알까 모르겠네요. 알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도 쓸쓸해 할까요? 쓸쓸함이라기보다도 심심하고 외로움을 이제 그 쓸쓸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네.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심심함을 쓸쓸함과 또 그렇죠. 좀 비슷하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친구 없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그럼요. 혹시 나는 친구가 많아.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세상에 좀 개인주의도 많고 하다 보니 네. 친구들. 그렇죠. 네. 근데 이 진정한 친구란 과연 무엇일까요?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자기가 그럴 때 좀 돕는 친구? 네. 이러지 않을까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오, 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럼요. 좋아하죠. 네,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설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천석지기 조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많은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이나 마시고 놀기만 하였고 공부에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러 청년들과 형이야 아우야 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진정한 친구,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진정한 친구가 정말 많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하루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네가 친구가 많다고 그리 자랑을 하는데 술이나 밥으로 사귄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한단다. 그러니 한 친구를 사귀어도 의리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자 아들은 제 친구는 모두 의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와줄 친구들이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로 훈계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털을 깨끗이 벗기게 하고는 멍석에다 둘둘 말아서 밤늦게 들어온 아들을 앞세워 아들이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가자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에게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아라. 아들은 자신이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이 실수를 하여 살인을 하였는데 이 시체를 맡아서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니, 자네가 사람을 죽였으면 자네 혼자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대답하고는 대문간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친한 친구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를 불러내어 내가 술을 먹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네. 그래,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왔는데 자네가 좀 처리해 주겠나?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말도 못 붙이게 하고는 빨리 가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친구는 모두 의리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친구라고 하더니 어찌 이러느냐?
나는 친구가 많지도 않고 딱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꾸나. 하면서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짊어지고 왔는데 자네가 이것을 좀 처리해 줄 수 있겠나? 그러자 그 친구는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우선 아무도 모르게 묻어놓고 다시 생각해보세 하면서 연장을 챙겼습니다. 이를 본 아들은 친구가 많다고 자랑을 하며 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술 친구는 개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버지는 돼지를 삶아놓고 아들 친구와 자신의 친구를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마음을 올곧게 하여 공부에 매진하였고 천석지기 재산도 온전히 지키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친구나 개치lun구라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나온 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친구는 결국 그 별친구 좋은- 아니라는 그쵸? 거죠. 네. 네.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순창, 순창고추장 네, 그쵸. 나오는 곳 순창의 구전설화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이 많아 먹을 것을 잘 사줄 때만 그때만 사귄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친구가 있다면 저는 자수를 권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경찰에 그럼요. 자수해. 네, 맞아요. 같이 묻어주고 생각해보자. 이 시대에는 좀 이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네. 그렇지도 않고 또 같은 공범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CCTV 다 있는데. 네, 우발적인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됐다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선처를 좀 구하고 네. 형량을 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을 그렇죠. 좀 진정한 시험해보기.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시험해보기 위한 걸로 하신 거니까 꾸미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없어야죠. 네네. 아 무섭습니다. 네. 네. 저는 바로 신고할 거예요. 네. 저는.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유 그냥 이런 또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찝찝한. 그렇죠. 우울해지고. 네, 찝찝하고 좀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자 기분 전환이 되시도록 바람으로 훅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좋은 바람의 향기를 듣고 싶어요. 네, 맡고 싶어요. 네.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 바람의 향기, 이은율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바람의 향기를 맡아본 적 있나요? 머나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 바람의 향기, 이은율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도 바람의 향기가 확 날아오는 느낌이네요. 네. 정말 노래 제목처럼 바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바람이 향기 있어요, 진짜. 맞아요. 네. 비 오기 전에나 그렇죠. 바닷가 갔을 때 그리고 또 상쾌한 날 그리고 향기가 살짝 그 바람이 냄새가 좀 있더라고요. 바람은 이 주변에 있는 향기를 전해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꽃이 폈을 때는 꽃향기. 그럼요. 그런 좋은 향기, 기분 좋은 그렇죠, 향기 맡으면 그렇죠. 참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야말로 향기라는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래서 막 향기 없으면 향수도 뿌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비누로 세수하면 또 비누 향기가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비누향. 네. 어떤 비누 향기를 좋아하세요? 막 꽃향기? 꽃향기도 좋고 좀 상큼한 향기 상큼한 좋아요. 향기. 네. 아, 시원한 향기. 그런 것도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향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주로 꽃향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 냄새, 꽃향기 뭐. 그런데 시골에 가면 또 향기가 있잖아요. 시골 향기. 그렇죠. 시골의 고유의 시골의 고향의 고유의 향기긴 한데 그 연기의 냄새는 너무 좋은데 맞아요. 장작 태우는 그렇죠, 냄새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참 좋은데 또 뭔가 거기에 뭔가 소들의 그런 그렇죠. 냄새는 조금 채취? 소들의 그 그 채취는 냄새는 네. 좀 뭔지 아시겠죠? 알죠. 네. 그것도 이제 시골의 냄새고. 네, 맞아요. 이 냄새라는 게 참 기분 좋게도 하지만 기분을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냄새 그게 참 냄새 그러면 별론데 향기 그러면 그렇죠, 기분이 또. 좋아요. 그 같은 말인 듯 다른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 향기와 다르죠. 향기와 냄새. 네, 뭐 향기가 전해주는 말의 느낌은 그야말로 향기의 느낌. 그렇죠. 냄새가 전해주는 말은 그야말로 냄새의 냄새. 느낌이죠. 맞아요. 네, 무슨 냄새, 발 냄새 이런 거. 꽃 냄새 이렇게 안 하지 꽃향기라고 꽃 하잖아요. 냄새, 꽃향기. 그렇죠. 그렇죠. 꽃 냄새라고 사실 잘 안 하고 그렇죠. 꽃향기 이렇게 얘기를 꽃향기나 하고 꽃내음. 네, 그렇죠. 이렇게 조금 순화시켜서 네. 말을 하죠. 발향기나 발향기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 재밌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네요. 진짜 말이. 그렇죠. 그래서 아, 언어 진짜 선택이 재밌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후에 누구의 발향기야 하지 않잖아. 그렇죠. 특히 여름에는 발향기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발향기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선생님 곡 중에 말의 향기 그 있잖아요. 네, 또 맞아요. 그 말의 곡도 향기. 생각나요. 그 예쁜 말, 맞아요. 예쁜 말이 전해주는 향기.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쁜 말들은 또 예쁜 향기가 나죠. 그럼요. 아, 향기라는 말이 정말 예쁘게 느껴지는데 이 별빛에 불어온 바람에겐 달빛 향기. 아, 별빛에 불어온 바람에겐 달빛 향기. 향기. 또 아침에 불어온 바람에겐 저녁 향기. 저녁 향기. 봄빛에 불어온 바람에겐 풀잎 향기. 풀잎 향기. 하늘에 불어온 바람에겐 구름 향기. 정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맞아요. 참 이 바람의 향기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네. 이 노래가 작사 작곡가가 말이죠. 네.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은 단짝입니다. 이 두 분이 혹시 두 선생님이 친구 사이신데요.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의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동만세에서 단짝 친구를 친구, 네, 부부 창작동요 단짝 그 작사와 맞아요, 작곡가들 맞아요. 말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부부도 계셨고 친구 친구도 사이도 있었고. 계셨고 그다음에 뭐 부모 선후배, 관계도 계셨고 선후배도 있었지 않나요? 네, 그죠? 선후배도 있었고 선후배가 아니라 가족 관계. 가족 관계. 맞아요. 네. 가족 관계. 참 그렇게 단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창작동을 지을 때도 저는 이제 작곡을 하니까 작사 단짝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번에는 바람의 향기가 아니라 바람꽃 향기라는 노래 들으실 건데요. 네.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정수은 작사, 조오령 작곡, 바람꽃 향기, 이윤서 노래입니다. 바람이 웃어요
정수훈 작사, 조오령 작곡, 바람꽃 향기, 이윤서 노래였습니다. 아유, 또 이 노래는 또 동양적이네요. 이 노래도. 네. 이 노래에서는 또 꽃잎의 향기가 살랑살랑 날아왔습니다. 네. 이 곡은 2020년도 서덕출 창작동요제 대상 수상곡이에요. 바람에 꽃잎 휘날리니 네. 내 마음 꽃이 되요라는 이 노랫말이 공감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 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에 들어와 꽃이 된다. 역시 동요 가사가 네. 시적인 게 많아요. 동요의 노랫말들이 예뻐서 노래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그 예쁜 말들이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입 속에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동요는 좋은 향기를 가져다주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선물과도 같죠. 그럼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많은 동요 선물을 드렸죠. 네. 만족하실런지는 모르겠네요. 만족하셨을 거예요. 네.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한 곡의 선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도 벌써 끝날 시간인가요? 네. 마지막 한 곡의 선물은 또 어떤 곡을 주실런지요? 비밀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네네네. 다음 주에 퀴즈로? 네. 이외의 노래도 조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해님과 바람 동요들을 선사해 드렸잖아요. 네네. 마지막 곡은 내일 아침 날씨 예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맑은 세상을 네. 선물해 드릴게요. 네. 네. 들어보시면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하고 또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진짜요? 네. 김종영 작사, 주유미 작곡, 맑은 세상, 신채민 노래로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또 한 주 되세요. 동행.